자, 여기 있는 거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 x 플러스 4, 점점점점 해서 x 플러스 10까지 전개식에서 x 구승을 찾으래요. 자, 요거 학교 시험에 자주 나오는 형태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전에 너희들이 했던 문제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보자. 요런 문제를 풀었었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 플러스 x 마이너스 x 제곱이 있었다. 여기의 전개식에서 뭐요? 예를 들어서 x 제곱의 개수를 찾아보래.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 너희들은 x 제곱을 만드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라고 했지. 맞나요? 맞죠? 그럼 쟤도 역시 마찬가지야. x 구승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는 x를 너희들이 만들면 되는데 지금 얘처럼 괄호가 하나, 두 개짜리까지는 너희들이 괜찮아. 근데 세 개짜리 넘어가면서부터는 내가 전개를 할 때 선택의 개념으로 전개해준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기억나려나? 여기에서 만약에 얘는 이제 전개식을 그냥 직접 구해보자. x 3승이 나온다, 그치? 3차식이 나올 거야, 맞나요? 1차식과 1차식을 곱했으니까. 그러면 처음에 분명히 너희들은 3차항과 x 2차항과 x에 대한 1차항과 x에 대한 상수항 이런 식으로 이제 너희들은 찾아오면 되는데, 자, 그럼 여기에서 3차항은 어떻게 만들어 볼까? 저 괄호에서 결국 첫 번째 괄호에서 x를 곱할래? 1을 곱할래? 둘 중에 누구를 하나 선택해서 뒤에 있는 것들과 곱할까? 선택하는 걸로 넘어가라고 했었지. 기억나요? 기억나요? 자, 그럼 여기서 3승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 괄호에서도 x를, 두 번째 괄호에서도 x를, 세 번째 괄호에서도 x를 선택을 해서 3승을 만들 수 있지. 그렇게 선택해서 곱했을 때 만들 수 있는 x 3승은 개수가 1이겠다, 그렇지? 그래서 1x의 3승 나오는 거예요. 하나 더. 만약에 그러면 2차항을 만들러 가봅시다. 너희들은 문자를 또는 숫자를 어떻게 선택을 할까? 이 괄호에서 x를 분명히 두 개 선택하고 세 번째 괄호에서는 선택을 해야만 하지. 그래서 누구를 선택할까? 3을 선택해서 곱해주면 3x 제곱이라는 2차항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런 방식으로 여기에서 숫자를 선택하고 또는 여기에서 수를 선택했을 때 각각 얼마가 나와? 얘를 골라주면 x제곱, 얘를 골라주면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첫 번째, 세 번째에서 x를 골라서 얼마? 2x제곱. 그리고 얘를 수를 골라주면은 3x제곱. x제곱, 2x제곱, 3x제곱이 나올 거야, 그렇지? 그래서 개수는 얼마가 될 거예요? 6x의 제곱이 될 거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기억나요? 기억나나? 3차의 개수, 3차 뭐였지? 너희들한테 설명했던 게 x 플러스 a의 3승? 요 공식 설명할 때 그렇게 아마 나왔을 거야. 또는 얘랑 x 플러스 b, x 플러스 c 이런 거 곱할 때 내가 아마 설명을 했던 것 같아, 그때. 오케이? 자, 그럼 쟤로 넘어가 볼까? 얘는 분명히 괄호가 몇 개 있는 거예요?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 x 플러스 4, x 플러스 5 이런 것들이 계속 있을 거야. 맞나요? 일단 다 써보자. 6, 7, 너희들 쓰지마. 안 써도 돼. 8, 9까지. 여기에서 그러면 분명히 1차식을 몇 개 곱했어? 10까지냐? 10까지냐? 1차식을 몇 개 곱했어? 1개, 2개, 3개, 4개, 5, 6, 7, 8, 9, 10개 곱했다, 그치? 맞지? 분명히 몇 차식이 나올 거야? 10차식이 나올 거야. 맞나요? 그럼 여기서 굳이 이 문제에서는 필요는 없지만 x 10승의 개수도 너희들은 바로 찾아올 수는 있겠지. 맞지? 어떻게 하면 돼? 전부 다 x를 선택하면 되거든. 그래서 1x의 10승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누구? x 9차항의 개수를 찾으러 와보자. 오케이? 오케이? 자, x의 9차입니다. 그러면 x를 몇 개 곱하겠다는 얘기? 9개 곱하겠다는 얘기지. 그러면 x를 어디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째 거에서 x를 골라주면 x가 몇 개? 9개 나왔다, 그렇지? 그럼 나머지 한 괄호에서는 수를 곱해버리면 되잖아. 그러면 x에 몇 승 나왔어? 9승 나왔다, 그렇지? 개수는 1이겠네요. 오케이? 그런 방식으로 만약에 여기에서 수를 골라주고 나머지에서 전부 다 x를 골라주면 개수는 2, 그 다음에는 3 이런 식으로 쭉 넘어가다가 어디까지? 10x의 9승까지 갈 거 아니야. 그래서 답은 뭐겠어? x의 9차의 개수니까 1부터 10까지의 총합. 너희들은 알고 있죠? 얼마예요? 그렇죠. 55가 되는 거 알고 있죠? 요렇게 개수를 찾아주면 되는 거지. 문제 알겠니? 윤생이 알겠어? 풀어서도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누구로 넘어가 보자? 17번 가보자. 그림이 좀 이상한데? 자,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5짜리 9에 무슨 당구공 같이 생겨가지고 루트 5짜리 9의 건널비가 44짜리 직육면체가 내접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직육면체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을 구해보도록 하시오. 자, 요거 그림이 좀 이상해. 지금 그림이 분명히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너희들은 이런 식으로 맞지? 자, 여기에서 뭐가?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5짜리 9래.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림이 분명히 여기에 점 하나 찍혀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겠다. 그렇지? 얘가 루트 5예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맞지? 자, 잘 기억해두세요. 지금 너희들은 도형에 대한 문제를 보고 있어. 나중에 고2, 고3이 되어서도 도형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야. 물론 지금은 입체도형, 평면도형도 있을 거고. 그때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예를 들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래. 자, 아무 그림이 주어져 있지 않았다고 쳐봐. 그냥 글로만 막 문제가 나왔어. 이런 그림 하나도 없이. 근데 제일 마지막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래. 그럼 너희들은 그게 어떤 단원이건 어떤 문제건 너희들은 뭘 찾아야 될까? 그 도형이 어떻게 생겼니? 삼각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겠어? 절대 못 구할 거야. 그렇지? 맞죠? 그 다음에 만약에 뭐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래. 걔도 역시 마찬가지. 사각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사각형을 넓이를 구할 수 있겠어? 절대 모르지. 삼각형도 삼각형의 경우에 이등병 삼각형으로 생기는지 그냥 우리가 뭐 아무렇게나 그린 삼각형처럼 생겼는지 직각 삼각형처럼 생겼는지 정삼각형으로 생겼는지에 따라 그림이 아니라 넓이 구하는 방법 자체가 다르잖아. 맞냐? 그 다음 하나 더. 사각형도 직사각형으로 생겼는지 정사각형인지 또는 평행사변형인지 사다리꼴인지에 따라 넓이 구하는 공식 자체가 다르잖아. 맞지? 맞나요? 그럼 지금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 입체도형의 얘기가 나왔어. 그때 일단 너희들은 여기에서 만약에 사각형을 그렸다 치자. 그럼 이 사각형, 정사각형의 넓이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정사각형 넓이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렇지, 한 변의 길이. 정삼각형도 역시 한 변의 길이. 그러면 만약에 삼각형이 이렇게 직각으로 나왔다. 그럼 너희들은 뭐가 필요해? 직각을 이루고 있는 이 두 변의 길이가 필요하잖아요. 맞죠? 말 그대로 밑변 곱하기 높이. 사각형도 역시 마찬가지잖아. 만약 평행사변형이라고 하면 얘를 밑변으로 한다 치면 그러면 뭐가 필요해? 높이가 또 필요할 거야. 이렇게 그릴 수도 있을 거고. 맞지? 맞나요? 자, 그럼 지금 이 문제는 굉장히 친절하죠. 이런 문제들에 비해서. 왜? 그림을 너희들한테 제공을 했거든. 근데 그 그림에서 뭐가 나왔어? 건널비가 나왔어. 직육면체의 건널비가. 그리고 직육면체의 모서리의 길이에 대한 뭐 합을 구하는데 그거에 나오기 전에 일단 루트 5짜리가 나왔어. 그럼 여기 있는 걸 가지고 너희들은 직육면체로 넘어가야지. 자, 직육면체에서 뭐가 필요해? 지금 건널비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거기서부터 너희들은 이 문제가 출발해야 되는 거야. 도형이 주어졌어. 건널비가 나왔어. 뭐가 필요해? 가로, 세로, 높이. 맞죠? 부피가 나왔어. 역시 가로, 세로, 높이 필요하잖아. 맞나요? 그거를 먼저 그려놓고 나서 생각을 해줘야지. 가로가 뭔데요? 몰라 나는. 그냥 X로 가자. 세로가 뭐야? 몰라. Y로 가. Z 가볼까? 높이는? 자, 그럼 X, Y, Z를 가지고 가로, 세로, 높이를 다 표현을 했어. 그러면 이제 건널비 구할 수 있니 없니? 구할 수 있겠죠? X, Y짜리가 몇 개죠? 아랫면, 윗면. 두 개 다 그치? 2XY겠네 일단. 그 다음에 옆면인 뭐야? YZ. YZ가 역시 몇 개가 있는데요. 좌측면, 우측면 하면서 두 개가 있겠네요. 더하기. 그 다음에는 앞면과 뒷면. 앞면의 넓이 뭐겠어? 높이가 Z니까 XZ. 그럼 뒷면도 XZ. 맞나요? 그 XZ 또는 ZX가 몇 개? 역시 앞면, 뒷면에서 두 개. 이 녀석의 합이 얼마라고 주어진 거? 44라고 주어진 거. 얘가 바로 쓸 수도 있고 또는 XY 더하기 YZ 더하기 ZX가 얼마입니다? 20이라고 바로 쓸 수도 있으니 일단 둘 다 써놔. 또는 위에 거만 써놔요. 요렇게 이제 너희들은 식을 세워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누구? 요 루트5를 어떻게 사용할까요? 루트5. 한 번만 더 그려볼까 루트5를. 그럼 이게 뭐가 돼? 9에서 치면은 지름.
근데 그게 직육면체에서는 뭐예요? 대각선. 맞죠? 맞죠? 어떤 대각선이요? 야. 여기서 여기까지 연결한 이 대각선 말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이렇게 생긴 거. 그치. 그 대각선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맞나요? 걔는 그럼 어떻게 구하네 너희들? 입체 적용해서 거기서부터 질문이구나 그러면.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z의 제곱에 루트를 씌운 게 바로 저 지름 또는 직육면체에서의 가장 긴 대각선의 길이 나오잖아. 얘가 뭔데요? 2 루트 5요. 또는 루트 얼마요? 20이요. 따라서 너희들한테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 얼마? 20이라는 걸 너희들한테 제공하고 있는 거야. 알았어? 그때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을 구하래. x가 몇 개 있니? 하나, 둘, 셋, 네 개. y는 몇 개 있니? 네 개. z 높이도 네 개가 있다, 그치? 맞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구하고자 하는 녀석이 누구예요? 4x 플러스 y 플러스 z가 바로 답이겠다, 그치? 그럼 여기에서 얘랑 얘 또는 얘랑 얘를 이용해서 뭘 구해봐야 돼? 합을 찾아봐야 돼. 맞죠? 따라서 x 더하기 y 더하기 z 내가 구하고자 하는 녀석 그 녀석을 제곱을 해주면 분명히 요 녀석 20 더하기 또 요 녀석 얼마? 44 그래서 얼마? 64가 나오네. 따라서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얼마죠? 양수 8. 왜 양수만 되지? 그렇지, 길이니까. 오케이? 왜냐하면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양수니까요. 까지 해주면서 수령 답안까지 만점이겠죠. 그럼 답은 얼마요? 48, 32. 뭔지 알겠니? 오케이? 자, 잘 기억해 너. 내가 요 얘기부터 왜 출발을 했냐면 나중에 너희들이 고1, 고2가 되고 엄청 많은 활용 문제를 만날 거야. 근데 지금 이것도 그림으로 활용시킨 거다 같이 누구를?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을. 맞지? 자, 분명히 활용시킨 건데 도형으로 이제 활용을 하는 순간 나중에 더 겁나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될 텐데요. 항상 너희들은 어디서 질문이 나온 줄 알아? x, y, z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미지수를 어떻게 잡을지 몰라서 방정식을 못 세워, 부등식을 못 세워, 다항식을 못 세워서 항상 질문이 나온단 말이야. 문제 알겠어? 오케이. 잘 기억해놔. 도형에 대한 활용이 나오면은 정말 쉬운 거야. 제일 기본적인 문제부터 출발해봐. 분명히 삼각형이 나왔는데 넓이가 나오면 가로, 세로, 뭐래? 밑변 높이가 필요한 거고. 사각형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넓이에 대한 얘기가 나왔대. 그러면은 분명히 너희들은 뭐가 필요해? 가로, 세로 또는 요런 녀석 같은 경우에는 윗변, 아랫변 높이가 필요한 거지. 그런 녀석들을 너희들은 뭘로? 미지수를 잡아주면 되는 거야. 알았지? 지금은 직육면체예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미지수로 필요하니까 x, y, z를 잡아준 거야. 알았어? 오케이? 거기서부터 너희들이 잘 해나가면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넘어가면은 훨씬 활용 문제가 수월해질 거야. 지금 너희들이 수학 3, 수학 하 할 때 한 번 배우고 두 번 배울 때 잘 해놔요. 미지수를 어떻게 잡을지. 알았지? 오케이? 나 또 누구랑 얘기하냐? 알았지? 응. 자, 18번 가보자. 합이 5예요. 합이 5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때 그 세 실수 A, B, C가 2A 더하기 B가 3AB래요. 2B 더하기 C는 3BC래요. 그 다음에 2C 더하기 A는 3CA래요. 자, 그때 뭘 구하세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어쩌고저쩌고 이런 값을 구해보래. 자, 한번 가보자. 개수를 봤을 때 너희들은 처음에 주어져 있는 거에서 개수를 봤을 때 2A와 A, 2B와 B, C와 2C 개수들이 똑같다, 그치? 그럼 이걸 어떻게 하자? 전부 다 더해볼래? 일단 C를 한번 써볼게. 2A 플러스 B는 3AB, 2B 플러스 C는 3BC, 2C 플러스 A는 3CA. 그리고 나서 세 개를 전부 다 더해봐. 그러면 A는 개수가 얼마? 3. B도 얼마? 3. C도 얼마? 3. 3에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얼마죠? 3에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거든. 그럼 3, 3 약분을 해버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얼마죠?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되죠. 일단 이런 식을 하나를 얻었잖아. 맞나요? 맞나요?
자, 그 다음에 누굴 구해보래? 쟤를 한번 구해보래. 자, 그럼 여기서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얼마나 그랬는데 얘가 지금 합이 5라고 했죠. 맞지? 그러면은 너희들은 저기서도 하나의 식을 찾아왔었어야 되고 얼마? 5. 오케이? 여기 있는 식과 여기 있는 식을 이용을 해서 이 녀석을 찾으러 가보는 거야. 나도 지금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 나도 한번 해봐야 돼. 알았지? 자, 한번 해보자. 얘가 얼마나 그랬어 방금?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5라 그랬다 그랬지? 5라고 써보자. 5가 뭔데? AB 플러스 BC 플러스 BC 플러스 C라고 하죠. 요런 식도 쓸 수 있겠네. 그 다음에 지금 얘를 구하래요. 어떻게 구하지? 어떻게 구하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저게 주어져 있어. 어떻게 구하지? 식이 두 개밖에 없으니 A, B, C를 연립해서 A, B, C를 찾아올 수는 없고, 그렇지? 빨간색 식 두 개만 있는 거거든 지금 현재. 연립해서 A, B, C를 찾아올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저 녀석을 찾아오래. 일단 저 공식 자체를 너희들은 한 두 가지 방식으로 너희들은 떠올려줘야 돼. 예를 들어서 3승 더하기 3승 더하기 3승 마이너스 3ABC를 쉽게 찾아올 수 있다면 너희들은 거기다가 지금 내가 구하려고 하는 저 녀석에다가 A 플러스 B 플러스 C라고 하는 5라는 값을 한번 곱하기만 하면 답이 나올 수도 있을 거고, 그렇게 방향이 잡힐 수도 있을 것 같아. 맞지? 얘만 좀 쉽게 찾아올 수 있다면. 또는 어디서 찾아올 수 있겠지? 그냥 저식 자체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숨차. 얘가 어떻게 되지? 2분의 1로 묶어주면, 지난번에도 그리고 그 전 시간에도 내가 한번 저 공식 증명하는 거는 한 2번 정도 변형해봤을 거야. 요거 자체가 어떻게 되죠? A-B의 제곱 플러스 B-C의 제곱 플러스 C-A로 넘어가기도 하거든. 맞나요? 자, 둘 중에 뭘 써볼까? A 곱하기 B 곱하기 C를 찾아올 수 없지. 어떻게 찾아야 다를까? A-B, B-C, C-A 아닌데. 아 뭐야, 야 이거 내가 괜한 고민하고 있었다. 야 이거 둘 다 쓸 필요 없잖아, 그치?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구해지잖아. 요 두 개 이용해서 뭐 찾아올 수 있는데?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찾아올 수 있잖아. 그치? 맞지? 그걸 찾아주면 되는 뭐야? 미안해. 자, 헛소리 그만하고 문제 풀자. 자, 지금 저 두 개가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너희들은 제곱 플러스 제곱 플러스 제곱을 찾아올 수 있잖아요. 맞죠? 얘 어떻게 찾아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에서 분명히 나오는데 거기에서 누구만 빼주면 2 곱하기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를 빼주기만 하면 답 나오거든. 맞냐? 제곱 플러스 제곱 플러스 제곱 나오거든. 얘가 얼마죠? 5의 제곱 25요. 빼기 2 곱하기 얘도 5요. 10이니까 얘는 얼마요? 15요. 그러면 지금 내가 찾으려고 한 저 녀석 자체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에서 하나 얼마? 15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묶어버리면 AB 플러스 BC 플러스 C 하면 되잖아. 얘가 얼만데? 5다 그렇지? 그럼 답은 얼만데? 10이 되겠네. 이렇게 풀어주면 끝나겠다, 그렇지? 맞죠? 자, 그 다음에 몇 번으로 가볼까? 2-7번으로 가볼까? 이해됐어요? 방금 문제 어떻게 푼 건지 이해됐나요? C단계에는 지금 내가 풀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 네. 일단은 잠깐 패스. 하는 거 봐서 너희들이 이제 A단계, B단계에서 굉장히 쉽게 잘 따라온다 싶으면 그때부터 C단계를 추가해줄게. 어서 와요. 자, 그 다음에 2-7번 가보자. 요거를 내가 지난번에 요 문제 풀어줬냐? 발전이지 4번? 네. 요거 내가 어떻게 풀라 그랬어? 가습기. 물이 안 들어갔어요.
마스크에 손을 왜 대? 야, 그거 안 씻은 지 한 4달 됐어. 손 대지 마. 농담이야. 한 일주일 전에 씻었어. 매일마다는 못 씻겠고. 자, 요거 발전제에서 4번 내가 지난번에 요거 마무리 거의 하다가 확 끝나버린 것 같은데 요거 일단 어떻게 풀려고 했는지 기억나요? V 얼마를 돼? 0? 0은 아닌데? 자, 한번 보자. 발전예제 4번 한번 먼저 다시 한번 좀 풀어볼게. 지난번에 너무 급하게 푼 것 같아서. 일단 여기서 너희들이 먼저 봐야 될 거는 좌변이 아니라 우변이에요. 우변에서 지금 제 한 번만 더 쓰자. 1-2x 플러스 x제곱의 50승이 뭐라고 하죠? 전개를 해주면 a0, a1의 x, a2의 x제곱 점점점점 하면서 a 어쩌고 저쩌고들이 전부 다 뭘 얘기를 하고 있다? 각 숫자 항, 각 숫자 승항이라고 하는 그 항, 그만만 적고 그 개수를 얘기를 하고 있다, 그치? 그때 여기에서 너희들은 반드시 딱 두 가지 누구? x에 1을 넣으면 어떻게 되지? x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어떻게 되지? 라는 거를 염두에 두세요. 근데 1을 넣어야 돼, 마이너스 1을 넣어야 돼 라고 외우지 말고 1을 넣고 나서 그 뒤에 현상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그거를 집중해서 봐. 자, 우변을 분명히 보세요. A1과 A0와 A1, A2, A3, A100 같은 놈들을 어떻게 하고 싶다? X를 없앤 채로 걔네들끼리 전부 다 뭐 하고 싶어? 더해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A1, A2, A100 같은데 곱해져 있는 X의 어쩌고 승, X의 몇 승들을 전부 다 뭘로? 1로 바꿔주고 싶은 거지. 그러면 개수들만 남잖아요. 맞죠? 그래서 내가 X에 1을 넣은 거거든. 그럼 1을 넣었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좌변은 1을 넣었으니 1 빼기 2 더하기 1이니까 0 나온다, 그렇지? 0의 50승이니까 맞나요? 자, 이 마이너스 1도 역시 마찬가지야. 마이너스를 넣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데 A0부터 A1, A2 이런 녀석들을 계속해서 더하고 싶어. 더하고 싶기는 한데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부호를 바꿔가면서 더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A0는 그대로 있고 A1과 같은 홀수 승들은 전부 다 마이너스로 바꿔주고 싶고 A0 같은 짝수 승들은 어떻게 하고 싶다? 전부 다 플러스로 남겨놓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X에 얼마를 넣어주면 된다? 아, 마이너스 1을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1의 홀수 승들은 전부 다 마이너스가 되고 마이너스 1의 짝수 승들은 전부 다 플러스 1이 된다 라는 그 사실을 이용을 해서 일단 좌변은 얼마가 되지? 4의 50승 또는 2의 100승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오케이? 거기에 먼저 집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너희들이 질문한 몇 번? 2-7번으로 잠깐 갔다가 이거 마무리 좀 할게. 2-7번 문제 보면은 우변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어? x가 곱해진 게 아니라 x-1이 곱해져 있단 말이야. 맞지? 그럼 여기에서 x에 얼마를 넣어주면 2를 넣어주게 되면 얘네들이 통째로 얼마가 되는데요? 전부 다 1, 1, 1, 1 되면서 누구만 남아? 개수들만 남아있게 되겠지. 어떤 개수들? A0는 다 계속 있을 거고 A1, A2, 점점점점 해서 A100까지 싹 다 더해주는 이런 식으로 개수의 총합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저 문제는 1을 넣었지만 얘는 왜 1을 넣어야 되는지 알겠어요? 개수에 곱해져 있는 이 녀석들을 1로 만드는 거야. 그게 목적이에요. 알았어요? 문제 알겠어요? 그럼 좌변은 뭐가 되는데? 2의 100승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맞나요?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거야. 알겠어요? 얘들아 알겠어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저 녀석 누구? 밑에 거 한번 봐봐. 얘는 일단 부호를 반대로 더해주고 싶어. 그럼 얘도 역시 얼마를 넣어야 되지? x에 얼마를 넣어야 되지?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이 아니라 0 넣어야지. 왜? A1, A2 뒤에 곱해져 있는 놈들 이번에는 뭘로 바꿔가는 게 목적인 거야? 마이너스 1로 만드는 게 목적이야. 마이너스 1의 홀수승, 마이너스 1의 짝수승, 마이너스 1의 홀수승,
마이너스 1의 짝수승 이런 식으로 하면은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을 왔다 갔다 반복하잖아. 뭔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아까 여기서 1과 마이너스 1 넣는다를 외우지 말고 왜 넣는다? 뒤에 거를 1 또는 마이너스 1로 바꿔가는 게 목적입니다. A1, A2 같은데 곱해져 있는 녀석들. 알았어요? 알았죠? 그래서 여기서는 x에 얼마 넣어보자고? 0을 넣어버리게 되면 얘네들이 전부 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우변이 뭐가 되는데 A0 같은 짝수 번째 것들은 플러스 그대로 있을 거고 A1과 같은 홀수 번째 것들은 전부 다 마이너스가 되어 있을 거잖아요. 맞나요? 현우 여기 보여? 네. 여기까지는 보여? 네. 얘 안 가려? 그 옆에부터 가려. 여기? 네. 아 키도 조그만데 왜 뒤에 앉았어? 네? 어? 뭐예요? 0 넣어보자. 아무튼 그래서 우변은 뭐가 된다고? A0 같은 짝수 번째 것들은 전부 다 플러스고 A1과 같은 홀수 번째 것들은 전부 다 마이너스가 될 거야. 그 다음에 A2는 어떻게 되죠?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점점점점 가다가 어디까지? A100, 100은 짝수니까 플러스가 되어 있겠다, 그치? 맞나요? 그럼 좌변은 뭐가 되죠? 0을 넣어줬으니 마이너스 1이 되었겠네요. 그 다음에 요 녀석도 그렇고 저 녀석도 그렇고 두 개를 어떻게 해줘? 두 개를 가지고 더해주는 경우도 있고 빼주는 경우도 있지. 그거는 문제에 따라 달라지지. 더해주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부호가 다른 홀수 번째 것들이 사라지면서 누구만 남아? 짝수 번째 것들만 남을 거야. A0, A2, A4, A6, A8 이런 것들 짝수 번째 것들만 더하는 녀석으로 바뀔 거고 마이너스 두 개를 빼버리면 어떻게 돼? 빼버리면 부호가 같은 얘네들이 전부 다 사라지고 짝수 번째 것들이 사라지면서 누가 A1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A1은 플러스 A1 되면서 A1이 살아남고 A3 살아남고 A5 살아남는다, 그렇지? 홀수 번째 것들만 살아남는단 말이야. 그럼 얘도 역시 이 두 개를 가지고 어떻게 더해주거나 빼주면 되는데 지금 문제를 이제 잘 봐야 되겠죠. 어떻게 하죠? 홀수 번째 것들만 더하라고 하지. 그럼 두 개를 뺄까 더할까? 여보세요들? 두 개를 뺄까요? 더할까요? 그렇지. 빼야지. 맞지? 난 지금 짝수 번째 게 없어지는 게 목적이거든. 그래서 두 개를 빼버리고 나면 부호가 달랐던 A1과 마이너스 A1은 2A1이 되고요. A3는 역시 2A3가 되면서 더해져 있겠죠. 계속 더해갈 거예요. 어디까지? 마지막 홀수 번째, 99번째 것까지. 그 녀석들이 전부 다 몇 배로? 2배로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좌변은 뭐가 되는데 두 개를 뺐으니 2에 100승이 되어 있을 거고 따라서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게 누구? 요 녀석들. 양변을 뭘로 나눠? 2로 나눠볼까? 양변을 2로 나눠버리게 되면 얘네들은 약분돼서 사라질 거고 누구만 살아남아 좌변은 99승 살아남겠지. 따라서 답이 뭐예요? 2에 99승이에요. 뭔지 알겠어요? 그런 문제 알겠어? 오케이. 자, 요거 진짜 중요합니다. 잘 기억해놔요. 물론 저거는 예의 응용판이고 쟤도 자주 나오지만 아무튼 요거 정말 자주 나오니까 잘 기억해놔요. 알았어요? 이게 발전예제 4번이니까 아무튼 그거. 알았지? 알았죠? 자, 이거 해둡시다. 그러고 나면 이제 나눗셈은 끝났고 조립제법 끝났고 항등식까지는 끝난 거고 오늘 하려고 하는 게 누구? 나머지 정리 딱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나머지 정리로 넘어갈 건데 자, 지난 시간에 내가 용도 구분을 반드시 해야 돼. 누구누구에 대한 용도 구분? 나눗셈과 조립제법과 누구? 나머지 정리까지. 자, 그 세 개의 용도 구분을 반드시 해야 돼 하면서 내가 이런 식으로 썼을 거야. 나눗셈을 쓰는 경우, 그 다음에는 조립제법을 쓰는 경우, 그 다음에는 누구? 마지막이 오늘 배우려고 하는 나머지 정리까지. 자, 요 세 개 반드시 너희들이 용도 구분을 해두세요. 오늘 나머지 정리하고 나서 왜 이게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 한번 쭉 해줄 거야. 자, 일단 나눗셈과 조립제법은 공통점이 뭐냐면 목도 구하고 나머지도 구하는 거예요. 조립제법도 역시 마찬가지. 두 개 공통점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나머지 정리는 1인부터 나머지잖아. 그래서 몫은 내가 궁금하다 안 궁금하다? 전혀 궁금하지 않아. 그냥 누구만 구해볼 거야. 이번에는 나머지만 구해볼 거야.
여기 있는 대표적인 예시제 문제들 한번 볼래? 요런 거. 자, 5번 문제 한번 봐봐. 너희들 책은 요 문제 풀 거 아니니까 일단 칠판 보세요. x에 대한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눈 누굴 구하세요? 나머지를 구해보도록 하세요. 자, 다음 문제 하나 더 볼까? 6번. 나머지가 5일 때 a를 구하세요. 그 다음 하나만 더 볼까? 나누어 떨어지도록.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나머지가 0이에요. 몫에 대한 얘기 하나라도 나왔어, 안 나왔어? 전혀 안 나왔다, 그렇지? 몫은 내가 궁금해, 안 궁금해? 하나도 안 궁금해, 안 궁. 오케이? 그러면은 뭐 하자? 나머지만 구하는 거니까 무조건 뭘 쓰는 거야? 지금 얘, 나머지 정리 쓰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이제 너희들은 시작을 해주면 돼. 좀 이따가 이제 내가 문제 풀 때마다 계속 그 말을 해줄 거야. 조립제법을 써야 되는 경우는 언제? 몫과 나머지를 모두 구할 때. 그리고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데 나눗셈을 쓰는 경우는 그러면 조립제법과 나눗셈을 어떻게 구분하라고 했죠? 얘와 얘의 차이는 2차식 또는 2차 이상의 식으로 나누는 경우에서 사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조립제법은요 1차식으로 나누는 경우에 사용을 하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기억나나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그럼 이제 나머지 정리는 오늘 이제 배우게 될 거야. 오늘은 이제 계속 어떤 거? 나머지만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들을 만날 거야. 물론 이제 활용 문제들은 좀 섞여 있는 문제들은 나머지가 아니라 몫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는 하겠지. 오케이? 문제에 따라서 구분을 해주면 돼. 자, 그러면 나머지 정리가 도대체 어떤 녀석인지까지만 오늘 잠깐 얘기하고 쉬었다 진행합시다. 자,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게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냐? 내가 나눗셈의 관계식 정말 중요하다고 했었죠. 오케이? 그래서 내가 중3에서 고1로 넘어가는 그 겨울 방학 때는 거의 내신 대비에 맞춰서 설명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12월 달에 중3이 좀 일찍 끝나는 거 너희들도 알고 있지? 자, 12월 달에는 내가 수학상을 조금 다르게 가르쳐줘. 어떻게 가르쳐주냐면 이때는 나머지 정리 쓴다 안 쓴다? 한 번도 안 써. 나머지 정리를 한 번도 안 쓰고 오로지 누구를 가지고 푸느냐? 나눗셈의 관계식을 가지고 풀 거예요. 근데 12월 겨울방학 때는 이제 시험을 곧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머지 정리를 안 쓸 수가 없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나머지 정리로 포인트를 맞춰줄 거야. 물론 나눗셈의 관계식 자체는 다루지 않을 수는 없지. 그만큼 아무튼 나눗셈의 관계식이 정말 중요하거든. 오케이? 그거를 나중에 너희들도 12월 달에 나랑 할지 뭐 딴 셈이랑 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나랑 12월 달에 나눗셈의 관계식을 가지고 모든 문제 푸는 연습을 쭉 하다 보면 나중에 고난도 문제에서 절대로 어려울 일이 없는데, 나머지 정리에만 너무 익숙해져 버리면 얘를 가지고 풀어야 되는 형태의 문제에서 너희들은 100% 틀리게 돼. 또는 힘들어하거나. 일단 너희들은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까지 풀 상황은 아니라서 일단 나머지 정리로 포인트 맞추기는 할 거야. 근데 어떻게 푸는 건지, 그리고 나눗셈의 관계식은 어떻게 이용하는 건지 대충 맛보는 형식의 문제까지는 너희들한테 만들어 줄게. 오케이? 뭔 말인지 모르겠지? 일단 나머지 정리가 그래서 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일단 나머지 정리는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기억할런지는 모르겠는데, 나눗셈의 관계식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한번 보자. fx라고 하는 다항식을 누구로 한번 나눠볼까? x-알파라는 1차식으로 나눠볼게. 그러면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qx 쉽게 찾아올 수 있을 거고, 물론 또 누구로? 나머지도 찾아올 수 있을 거야, 그치? 맞지? 자, 근데 나머지 정리의 포인트는 뭐예요? 몫은 궁금해 안 궁금해? 전혀 궁금하지 않아. 오로지 내가 궁금한 거는 누구? 나머지라고 했지. 자, 그러면 여기서 필요 없는 qx는 없애버리면서 누구만 찾아보자? 나머지만 찾아보자. x에 얼마 넣어주면 돼? 알파. 그렇지. 그럼 여기에서 x에 알파를 넣어볼까요? 그러면 좌변은 f알파고요. 우변은 얘네들은 사라지면서 누가 나오죠? 나머지. 이 내용이 바로 나머지 정리. 오케이? 자, 다시 요약해줄게. 다항식 누구를 나눈다? 나머지 정리는 다항식 누구? fx를 나눌 거야. 누구로? x-알파로 나누었을 때 누구만 궁금하다고? 나머지만 궁금해. 자, 나머지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나머지가 뭐죠?
F 알파입니다. 이 내용을 싹 지워버리고 얘만 가지고 가는 거. 이게 나머지 정리야.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예시 문제를 하나 들어줄게. 어떤 문제냐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이 이거 인수분해 되잖아. 플러스 뭐 5 라고 하는 2차 다항식이 있습니다. 얘를 누구로? x-1로 나눌 거래. 그렇게 나눈 나머지는 무엇이 되는 거죠? f의 1입니다. f가 뭔데? 나누어지는 녀석. 그러니까 나누어지는 식에다가 누구만 넣어주기만 하면 1만 넣어주기만 하면 그게 바로 답이에요. 오케이? 자, 그럼 1 한번 넣어봐. 답은 얼마겠지? 3이겠죠. 하고 끝나는 거야. 나눗셈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조립제법 썼어 안 썼어? 안 썼지? 안 썼지만 나머지 나왔어 안 나왔어?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푸는 겁니다. 뭔지 알겠어? 오케이? 오케이? 한번 해보자. 누구? 조립제법 써볼까? 2차의 개수 1 1차는 마이너스 3 상수항은 5 누구로? 1로 조립제법 한다 그렇지? 자, 1 곱하면 1 더하면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2 더하면 4 나머지 나와 있잖아. 뭔지 알겠어요? 오케이? 이렇게 나머지 구한 거예요. 어때? 너무 쉽다 그렇지? fx라고 하는 다항식을 누구로 나눌 거예요? 1차식으로 나눌 거야. 아, 그러면은 나머지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네? 이 1차식이 0이 되도록 하는 조립제법이랑 비슷하다 그치? 조립제법도 얘가 0 되도록 하는 거 가지고 조립제법 쓰는 거잖아요. 얘가 0 되도록 하는 그 값을 나누어지는 녀석에다가 대입하기만 하면 그게 바로 나머지네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문제 알겠어요? 알았어? 그럼 얘도 역시 뭐였어? 얘가 0 되도록 하는 그 1을 가지고 여기다가 대입해 주기만 하면 답이네요. 이게 나머지 정리예요. 문제 알았으나? 자, 여기 칠판에 있는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보자. 몇 번? 아까 5번. 자, 5번. 누구? 요 녀석이 나누어진다, 그치? 누구로 나눌 건데? x 플러스 2로 나눌 거예요. 자, 나머지 구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돼요? 얘가 0 되도록 하는 마이너스 2를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4 16 마이너스 4 플러스 4 가 그냥 답인 거야. 답이 얼만데? 마이너스 24 이게 답인 거예요. 알았나요? 오케이? 이게 나머지 정리야. 정말 별거 없다 그치? 여기까지는 요거 가지고는 이제 응용시켜주는 문제로 넘어갈 때 그때부터 이제 포인트가 맞춰지는 거지. 지금 이거는 정말 쉬운 내용이야. 알았어? 자, 교재 확인하고 이제 잠깐 쉬었다 하자. 교재 몇 페이지 볼 거냐면 자, 54페이지 봅시다. 54페이지 보면은 거기 밑에 쌤 정리,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네모 박스, 노란색 네모 박스 보면은 1번 x에 대한 다항식 fx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그 fx를 누구로? 1차식 x-알파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r이라고 한다면 r은 얼마예요? f 알파예요. 뭐 나누어지는 fx에다가 나누는 놈이 0 되도록 하는 x값, 즉 알파를 대입하기만 하면 그게 그냥 나머지가 된다는 얘기야. 알았지? 오케이? 그리고 그 밑에 2번도 사실은 별게 없어요. 결국엔 뭐냐면 fx라고 하는 다항식을 나눌 거야. 누구로? ax 플러스 b로. 그때의 나머지를 구하래. 자, 그럼 나머지 어떻게 구한다고? ax 플러스 b가 0 되도록 하는 녀석이 누구죠? 마이너스 a분의 b겠다, 그치? 그 마이너스 a분의 b를 나누어지는 fx에다 대입만 하면 끝난다는 얘기야. 문제 알겠지? 오케이? 오케이? 잘 외울 수 있겠어? 이게 바로 나머지 정리예요. 알았어? 1차식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 쉽게 구하는 식. 잘 기억해두자. 알았지? 뭔가 분명히 조립제법과 좀 연결되어 있을 거야. 나누는 녀석도 1차식이니까. 알았죠? 자, 아무튼 잠깐 쉬었다 진행할게. 한번 봅시다. 자, 5번 문제는 방금 1번 문제 풀었다, 그치? 자, 2번 문제 하나 더 풀어보자. 누구를 똑같은 어떠한 다항식을 누구로? 다음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래. 자, 방금 우리 오늘 뭐 했어? 나머지 정리 배웠다, 그치? 나머지 정리가 뭐죠? 나누어지는 식에다가 나누는 식이 0 되도록 하는 x의 값 얼마? 2. 2를 대입하면 그게 바로 답입니다. 따라서 8-4, 4, 16 더하기 4 더하기 4 얼마죠? 0이네요. 이게 나머지가 0인 거. 이게 바로 답인 거예요.
알았음? 알겠니? 알았지? 자, 이게 바로 나머지 정리입니다. 자, 나머지 정리 언제 쓴다? 어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누는 경우에서 뭐 하는 거? 나머지만 구하고 싶은 것. 그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알았죠? 자, 하나 더 해봅시다. 몇 번? 6번 문제. 너희들은 56페이지에 6번 문제 한번 봐봐요. x에 대한 다항식을 누구로 나눈다? x 플러스 1로 나눈다. 그때 뭐가 나와 있어요? 나머지가 5라고 주어져 있네요. 그때 a의 값을 찾아보도록 하시죠. 얘도 뭡니다. 저 나머지 5라는 놈은 어떻게 등장한 거야? 나누어지는 이 녀석에다가 얘가 0 되도록 하는 x값 얼마?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나온 게 5라는 나머지가 되는 거야. 뭔지 알겠죠? 자,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자.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3 즉 a 마이너스 4가 바로 나머지 얼마? 5가 되는 거죠. 따라서 a는 얼마예요? 9예요. 하면 끝나는 거예요. 뭔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 별거 아니야. 나머지 정리 하나만 가지고 보면 별거 아니야. 자, 계속 한번 가보자. 7번 문제. x에 대한 다항식이 주어져 있어요. 그때 x-2라는 1차식으로 나누니까 뭐 한대요? 나누어 떨어진대요.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나머지가 얼마? 0. 그렇지. 그 나머지가 0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 나머지는 근데 어떻게 구하죠? 얘가 0 되도록 하는 얼마? 2. 2를 여기다가 대입해주기만 하면은 그게 얼마가 나온다는 거? 나머지 얼마? 0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맞죠? 따라서 여기다가 얼마 넣어보자? 2를 넣어봅시다. 그랬더니 8 플러스 4k 플러스 2k 플러스 2. 즉 6k 플러스 10이 얼마입니다? 나머지 0입니다. 따라서 6k가 마이너스 10. 따라서 k는 얼마? 마이너스 3분의 5라고 풀어주면 되는 거죠. 문제 알겠어? 왜? 왜? 사탕 먹으니까 졸려? 자, 그 다음 누구? 8번 가보자. 자, 여기 있는 거는 조금 이따가 뒤에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알았어요? 자, 인수정리 파트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뒤에 있는 문제 쭉 한번 가볼게요. 필수 예제 5번 나머지 정리부터 마무리하고 인수 정리는 도대체 어떤 녀석인지 다시 돌아와서 설명하도록 합시다. 자, 나머지 정리에 대한 거예요. 자, 근데 이거 너희들은 뭐 요 내용 안 보면서 풀어. 혼자 독학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저걸 만들어 놓은 거지 수업 듣는 너희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 아니야. 학교 시험에는 어때? 자, 이 단어는 나머지 정리 문제야. 안 알려주잖아. 그치? 그래서 평소에 문제 풀 때 저거 안 보는 연습 항상 길러놔. 중학교 때 지금 중학교 수학도 마찬가지고 고등수학은 더더욱 마찬가지고 어떤 단어인지는 문제를 보면서 너희들이 해석을 해봐야 된다. 자, 한번 이 문제 내가 풀어볼게요. 어떤 다항식이 주어져 있어. 1차식으로 나누네. 그때 나머지가 7이래. 그 다음 똑같은 다항식을 이번엔 누구로 나누네? x 플러스 1로 나눈대. 나머지를 구해보래. 자, 두 가지 내용이 주어져 있었어. 하나는 나머지를 직접 너희들한테 제공했고 주어져 있는 거. 하나는 너희들한테 구하라고 합니다. 근데 구하라고 하는 것과 주어져 있는 거 전부 다 뭐에 대한 얘기? 나머지에 대한 얘기가 그렇지. 이런 경우에 바로 나머지 정리를 쓰는 거예요. 왜? 1차식으로 나누었는데 나머지만 주어져 있거든. 몫은 언급도 없고 궁금하지도 않아요. 맞나요? 자, 어떻게 하자? 그러면 나누어지는 녀석이 얘다, 그치? 그럼 나누는 녀석이 0 되도록 하는 x값 얼마죠? 1이다, 그치? 그 1을 대입을 해봅시다. 그러면 1을 대입했더니 1 더하기 1 더하기 a 더하기 3 그게 바로 나머지 7이에요. 그러므로 a는 얼마입니다? 2입니다. 그럼 a를 먼저 찾았다, 그치? 그럼 a를 찾았으니 뭐 하러 가자? 답 구하러 가자.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다? 똑같은 다항식을 누구로 나눈대? x 플러스 1이라는 1차식으로 나누네. 그때 이 나머지를 구할 거니까 나머지 정리 쓸 거고 나머지 정리는 뭐죠? 얘 나누는 식이 0 되도록 하는 x 얼마? 마이너스 1을 나누어지는 녀석에다가 대입하면 그게 바로 나머지다,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1 넣었더니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3 즉 얼마? 마이너스 a 플러스 3인데요. a가 얼마라 그랬죠? 2라 그랬죠? 따라서 답은 1. 이게 답인 거예요. 문제 알겠어요? 너무 쉽다겠죠? 내 거구나. 까도 미안해. 자, 그 다음 누구 밑에 거 하나 풀러가보자. 자, fx가 주어져 있어. 근데 주어지다 말았다, 그치? a. gx도 주어지다 말았어. 그때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서로 같을 때 a를 구하세요. 자, 그럼 a는 내가 마지막에 구하면 되는 건데 뭐만 남아있어? 역시 나머지에 대한 얘기만 나와있다, 그렇지? 그래서 나머지 정리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문제 알겠나요? 자, 누구로 나눈대? x 플러스 1로 나눈대. 그러면 그 녀석이 0 되도록 하는 x 얼마죠? 마이너스 1을 어디다가 나누어지는 f에다가 대입해보자. 그렇지. 그러면 뭐예요? f에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볼까? 그럼 좌변이네. f에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얼마 돼? 1 빼기 2 더하기 a가 됐지? 따라서 a 마이너스 1입니다. 그 나머지랑 누구? gx를 얘로 나눈 거 역시 똑같이 대입해주면 g의 마이너스 1 그게 뭐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근데 그 두 개가 같대. 그때 a를 구하세요. 이 1차 방정식 풀면 끝이다, 그렇지? 자, 바꾸어볼까? a-1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니까요. 마이너스 a는 넘어가고 마이너스 1은 넘어가게 되면 a 넘어오면서 2a. 근데 우변은 얼마? 빵. 따라서 a는 얼마죠? 빵. 이렇게 구하는 거죠. 문제 알겠음? 자, 계속해서 문제에서 나머지만 얘기하고 있다는 거 바로 알겠나? 요거 가지고 나머지 정리를 쓸지 다른 걸 쓸지를 판단하는 거야. 알았지? 알았지? 고마워. 자, 그 다음에 누구로 가보자? 필수 예제 6번으로 가보자. 자, fx가 주어져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일단 fx라는 놈을 누구로 나눈대? x-1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는 4라고 하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는 마이너스 5래. 그때 뭐 하세요? fx를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고 한다 그랬지. 자, 아까 내가 여기서 나머지 정리는 그냥 나머지를 구할 때 쓰는 거예요 라고만 했어. 여기서는 1차식이든 2차식이든 상관이 없어. 나머지 정리를 그냥 쓸지 응용해서 쓸지 차이이기는 한데 결국에는 나머지만 구하면 나머지 정리 쓰면 되는데 실제 나머지 정리의 정의 자체는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야. 그러면 지금 내가 마지막에 구하려고 하는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정리 그냥 함부로 쓰면 돼, 안 돼? 그냥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 응용해서 써야 될 거예요. 오케이? 그 응용판이 뭐예요? 나머지 정리가 처음에 여기서 내가 잠깐 썼었는데 어떻게 해서 만든 녀석이었지? 누구를 썼지? 나눗셈의 관계식에서부터 출발했다, 그치? 기억나나? 자, 그래서 얘도 결국 구하고자 하는 녀석을 구할 때는 나눗셈의 관계식을 써주세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정리를 응용시켜주세요. 자, 한번 구하러 가보자. 일단 처음에 주어져 있는 거는 뭐예요? fx를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f의 1 그게 얼마인데? 나머지 4. 두 번째, 나누어지는 fx에다가 나누는 x 플러스 2가 0 되도록 하는 x 얼마? 얼마? 아우 그래 마이너스 2다, 그치? 마이너스 1을 넣었어. 그랬더니 뭐가 나와요? 나머지인 마이너스 5가 나와요.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야. 얘는 그냥 나머지 정리 쓰면 돼. 왜?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상관없단 말이야. 근데 내가 구하려고 하는 이 녀석은 어떻게 합니다? 나머지만 물어보니까 나머지 정리 쓰면 되긴 되는데 바로 나머지 정리가 아니라 나눗셈의 관계식에서부터 출발을 해주세요. 자, 그럼 fx라고 하는 놈은 누구로 나눈다? x-1 곱하기 x 플러스 2로 나눌 거래요. 몫은 궁금해 안 궁금해? 안 궁. 그럼 누가 궁금해? 나머지가 궁금해. 자,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쓰면 되지? 힘 빠지게 하지 말고 어떻게 쓰면 되지 나머지는? 분필 던져도 돼? 어떻게 쓰면 돼 나머지는? 몇 차식으로 나눴어? 2차로 나눴네. 2차로 나누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라고 그랬죠? 2차보다 작아야 돼. 그래서 1차 또는 그 이하가 되는 거야. 맞죠? 그래서 ax 플러스 b라고 써두면 상수가 나온다면 a가 0이 되겠지. 맞죠? 아무 문제 없잖아. 맞아요. 그래서 가질 수 있는 최고 차수로 식을 써준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궁금한 게 누군데? 나머지 구하라면서 그럼 뭘 찾아야 돼? a와 b 찾아오면 된다 그렇지? q는 어때? 궁금해 안 궁금해? 안 궁금해. 그러니까 q를 없애자. 그러니까 x에 얼마 넣어줘야 돼? 첫 번째 x에 얼마요? 1 넣어볼까요? 그러면 좌변은 f1입니다. 우변은요? 얘네들은 싹 다 날아가고 a 플러스 b만 남습니다.
근데 그 F1이 얼마나 했어? 4라고 했지. 따라서 A와 B에 대한 식을 하나 찾은 거야. 뭔지 알겠어요? 나머지 정리 요거 만들어 온 그 과정이랑 똑같이 하고 있는 거야. 뭔지 알겠지? 사탕은 삼켰니? 자, 두 번째 뭐 합시다. 보이냐 너? 자, x에 얼마 넣어보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을 넣어보자. 왜? q 없애는 하나의 값이 더 있거든. 그래서 x에 얼마? 마이너스 1을 넣어보도록 합시다.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좌변은 뭐가 돼요? f-2가 되고요. 우변은 뭐가 되죠? 얘네들은 사라졌고 누구만? 얘만 마이너스 2a 플러스 b로 남는다 그렇지? 근데 그게 뭔데? f-2니까 마이너스 5죠. 그러면 요 두 개 뭐 하면 돼요? 연립해주면 a, b 찾을 수 있겠니? 그렇게 해서 a와 b를 찾아온 다음에 뭐 하면 돼?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으니 답은 어떻게 쓰면 돼? ax 플러스 b의 형태로 다시 써주면 되는 거죠. 문제 알겠음? 알았음? 자, 연립해보자. 연립해주면 a는 3, b는 1 나올 거야. 오케이? 암산 해봐요. 아니, 암산이 아니라 연립해봐요. 자, a는 3이고 b는 1 나올 거예요. 자, a가 b가 나왔으니 따라서 답은 뭐야? 3x 플러스 1 이라고 쓰면 답이 되는 거지. 문제 알았니?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누구로 넘어가 보자. 요거 2번. 2번부터 이제 너희들이 조금씩 고민을 하기 시작하지. 왜? 방금 앞에 있었던 문제나 그 앞에 있었던 문제는 fx가 굉장히 간단했거든. 누구 나누어지는 녀석이 간단했거든. 근데 지금 문제는 어때? 나누어지는 놈이 요상한데요? 나누어지는 놈이 더 이상한데요? 이상한 질문을 하기 시작해. 자, 나누어지는 식이 뭐가 어찌 됐건 그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 나누어지는 놈이 누구로 나눈대? x 플러스 1로 나눈다고 하지. 그럼 x 플러스 1이 0 되도록 하는 x가 얼마요? 마이너스 1이요. 그 마이너스 1을 어디다가 그냥 나누어지는 놈이 어떻게 생겨먹건 거기에 대입하기만 하면 돼. 알았지? 나누어지는 놈이 이상하게 생긴 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알았죠? 자, 1차식으로 나누었고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 그대로 식을 써보자. 우리가 필요한 식은 누구죠? 나누어지는 이 녀석에다가 얼마를 넣었어? 마이너스 1을 넣었어. 그게 얼마래? 나머지 6이래. 여기까지. 그러면 너희들이 알게 된 거는 뭐야? f-1이다 그렇지? 얼만데? 5요. 하나 찾은 거야. 알았니? 나누어지는 녀석이 어떻게 생겨먹었건 거기에 신경을 쓰지 마세요. 알았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누구를 나눈대? 요거 2fx-1이다 그렇지? 이 녀석을 누구로 나누는데? 역시 x-3이라고는 1차식으로 나누네. 그때 나머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는 2fx에다가 마이너스 1에다가 얼마를 얘가 0 되도록 한 x인 3을 넣어주면 얼마가 나오는데? 나머지인 1이 나온대. 따라서 f3이 얼마죠? 1이죠. f값을 하나 더 찾았어요. 그때 구하라고 한 걸 한번 봅시다. 뭐래요? fx라고 하는 녀석을 누구로? 2차식으로 나눈다 그렇지? 나머지만 물어보기는 하지만 일단 2차식으로 나누니까 뭐부터 쓰고 시작하는 거? 나눗셈의 관계식을 쓰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누는 녀석 자체가 딱 보자마자 인수분해 바로 할 수 있겠어요? 이건 중학교 인수분해다 그렇지? 그래서 얘는 누구로 나눈다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으로 나눈대. 일단 좀 이따 쓸게. 그러면 거기서 나는 누구만 궁금해? 나머지만 궁금해. 그럼 몫은 q로 쓰자. 오케이? 그럼 나머지는 2차로 나눴으니 몇 차식? 1차식으로 써주면 되는 거죠. 문제 알겠음? 자, 그럼 여기서 뭐 합시다? 얘만 인수분해 한번 해보자. x-3, x 플러스 1 될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내가 구하려는 거는 a, b. q는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따라서 방금 1번 푼 것처럼 x에 얼마 넣어봐요? 3 넣어봐요. x에 얼마 넣어봐요? 마이너스 1 넣어봐요. 그러면 분명히 a, b에 대한 식 두 개 연립해주면은 분명히 a, b 찾을 수 있을 거고 답을 쓸 때는 a를 찾고 b를 찾아서 ax 플러스 b의 형태를 써주면 이게 다는 거야. 문제 알겠죠? 오케이?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어? 문제 알겠어? 분명히 나머지만 물어보니까 분명히 누구? 나머지 정리를 쓰면 되는데 나머지 정리의 의미 정의 자체가 1차식으로 나눈 거라서 2차식으로 나누는 거는 뭔가 넣어서 A 나머지만 남기는 방식은 맞긴 맞지만 나머지 정리랑 뭐 그 흐름 자체는 똑같지만 관계식을 안 쓰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라는 형태의 문제예요.
오케이? 자,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주어졌어. 뭐 하면 돼? 나머지를 쓰면 돼. 2차식으로 나눈데 나머지를 물어보건 몫을 물어보건 관계식 쓰세요. 그 말만 잘 기억해놔요. 알았어요? 자, 다음 문제 하나 넘어가도 될까? 7번으로 넘어가도 될까? 풀어볼 수 있겠지? 자, 7번부터 이제 점점 중요한 문제가 나옵니다. 아, 7번은 잠깐 패스. 이거 어려울 건데. 8번은 뭐냐? 아, 8번부터 가자. 7번이 어려워. 7번은 오늘 배우려고 하는 하이라이트입니다. 발전 예제 7번에다가 별표 5개만 써놔. 발전 예제 7번 한 5개만 써놔. 그만큼 중요한 문제고 학교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근데 정말 많은 학생이 틀려. 정답률 자체가 40%안 넘을걸? 아까 발전 예제 7번 문제. 그만큼 굉장히 어려운 거니까 마지막에 일단 한번 할게. 인수정리 딱 끝내버리고 완전 제일 마지막에. 일단 요거 필수 예제 8번부터 가자. 자, 뭐 하세요? fx라는 놈을 누구로 나눠? 2차식으로 나누는데 그때 이 나머지가 주어졌네? 맞지? 요 그리고 누구로 나누는데? 이번에는 fx를 누구로 나누는데? 또 2차식으로 나누네? 그때의 몫이 갑자기 등장했다. 나머지도 나오고. 그리고 qx를 또 뭔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 자, 첫 번째 내가 흰색으로 표현했던 녀석은 fx라고 하는 녀석을 뭐 합시다? 2차식으로 나눈대요. 관계식 써야 된다, 그치? 자, 얘 인수분해 되네. 합차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 그리고 몫은 몰라. 일단 필요한지 모르는지 모르니까 일단 써놓자.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래요? 2x 마이너스 9래요. 자, 이렇게 써놓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 노란색을 일단 해보자. 어떻게 하자? fx가 등장했어요. 자, 그 녀석을 누구로 나눈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로 나눈대. 이거 인수분해 안 된다, 그치? 맞지? 그럼 일단 몫을 일단 써야지. 몫을 q1이라 써놓자. 얘가 qx네. 자, qx. 그 다음 나머지는요? 2x 플러스 7이래. 자, 그 다음에 qx가 뭐요? 여기 몫인데 이 qx가 몫이건 아니건 그거를 떠나서 일단 뭐 하고 있어? 또 그냥 qx라고 하는 녀석을 이번에는 뭘로 나눈대? x-3으로 나눈대. 그때 뭘 구하래? 나머지를 구하래. qx가 몫이기는 하지만 일단 뭐가 어찌됐건 다항식이겠지. 다항식 qx를 누구로 나눠요? 1차식으로 나눠요. 그때 뭐 구하세요? 나머지만 구하세요.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녀석은 누구예요? q3 이죠. 얘는 왜 바로 나머지만 했었어?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눈 거니까. 그리고 몫은 언급이 없거든. 근데 앞에 있는 두 가지는 2차식으로 나눈 것 또는 몫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니 뭐 한 거야? 관계식으로 시작하는 거고. 뭔지 알겠어요? 아무튼 세 번째 조건은 Q3은 얼마니? 이거 구하라는 게 마지막. 오케이? 자, 그러면 수학 문제는 너희들이 구하려고 하는 녀석, 구하라고 시키고 있는 녀석에서부터 출발을 하면 돼. 자, 뭐 하자? Q3을 구하래. Q는 어디 있어? 바로 위에 여기 있다, 그치? 막대기 빼. 이빨 빠져. 빨리 빼놔. 세상에 떨어뜨려놔. 세상 위에 냅둬놔. 끝나고 가져가시고, 알았죠? 바닥에 떨어뜨리지 말고. 자, 아무튼 Q3 마지막에 물어본 게 Q3이야. Q에다가 뭐 넣으세요? 3 넣으세요. 그럼 Q가 어디 있는데? 바로 위에 있죠. 여기다가 뭐 하면 되겠어? 3 대입하면 되겠다, 그치? 자, 그럼 3 넣어보자. 좌변은 뭐가 됨? F3. 우변은 뭐가 됨? 얘는 3 넣어주면 9 플러스 3 빼기 1이니까 얼마지? 10? 뭐? 11이다, 그치? 11에다가 내가 찾으려고 하는 Q3이 나왔고요. 플러스 여기 X에 똑같이 3 넣어주면 얼마지? 6 플러스 7이니까 13. 그럼 여기서 내가 찾고자 하는 게 누구? Q3. Q3를 찾으려면 F3를 찾아와야겠네. F3를 찾아오는 건 어디서? 위에서 찾아오면 되잖아. 좌변은 F3이에요. 우변은요. 3 넣어주면 얘는 싹 사라지고 여기에 3 넣어주면 얼마? 마3이거든. 그러면 이 마3이 여기로 내려오면 되겠군. 그러면 이걸 찾아가지고 너희들은
누구를 찾아오세요? Q3를 찾아오세요. 따라서 여기서 Q3는 얼마죠? 답이 왜 이래? 근데 왜 이렇게 지저분해? 내가 답 뭐 계산 잘못했니? 맞게 하고 있지? Q3 찾아보자. 얼마야? 11분의 마이너스 16. 맞지? 그럼 그게 답이에요. 왜? 내가 찾으려고 했던 건 Q3이었고.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처음엔 내가 어떻게 출발했어? 2차식으로 나누었으니 관계식을 썼습니다. 또는 몫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니 관계식을 썼습니다. 마지막에는 비록 그게 몫이긴 하지만 그게 몫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고 하니까 그냥 바로 나머지 정리로 들어간 거예요. 언제 나머지 정리 쓰고 언제 관계식을 쓰는 건지 대충 감이 잡히나? 오케이? 알았습니까? 하하? 알았죠? 하나 더 해볼까? 자, 뭐? 알겠어? 알았어. 그럼 패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누구로 넘어갈 거냐면 이제 인수 정리로 들어가는데 인수 정리라고 하는 놈은 아까 너희들이 제일 앞으로 다시 돌아가봐. 몇 페이지? 56페이지로 들어가봐요. 자, 개념 설명은 생략할 거예요. 여기에서 너희들이 56페이지에 있는 문제 중에 내가 7번 풀어줬지. 요? 그래. 자, x에 대한 다항식이 뭐 하도록? x-1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도록 상수 k의 값을 구하시오. 저게 인수 정리야 그냥. 오케이? 자, 저게 인수 정리였어. 뭐 하나 바뀌었어. 얘는 나머지를 구하시오 했다면 쟤는 나누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수 정리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는 사실은 뭐냐면 인수 정리는 뭐죠? 똑같아요. 다항식 누구? fx를 x-알파로 나누면 뭐합니다?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때 너희들은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것이냐? f 알파가 얼마입니다? 0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 인수 정리는 뭐라고? 그냥 나누어 떨어지는 거에 대한 내용이야. 위에는 분명히 나머지가 3입니다. 나머지가 6입니다. 나머지가 5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면 밑에서는 나누어 떨어집니다. 지금 나머지가 얼마입니다? 0입니다. 그럼 똑같은 얘기야, 다른 얘기야? 똑같지 않냐? 나머지가 3입니다. 나머지가 0입니다. 는 3, 는 0 말고 다른 게 있어 없어? 하나도 없다 그렇지? 그러면 인수 정리는 도대체 나머지 정리랑 똑같은 얘기고 나머지가 0이라는 말고 차이가 없는데 도대체 왜 인수 정리로 설명을 하느냐? 이거 자체가 힌트라는 게 아니야. 너희들한테 인수 정리에서 필요한 거는 뭐냐면 F알파가 0입니다 라는 말이 이제 딱 주어졌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오히려 역으로 돌아가는 거야. 뭐? F알파가 0이면 뭐가 되죠? fx를 누구로 나눠? x-알파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다? 나누어 떨어집니다. 맞나요? 이걸로 해석할 수 있겠어? 오히려 역으로. 자, 방금 그 내용을 지우고 역으로 돌아간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얘는 x-알파로 나눈 나머지가 3입니다 라고 한다면 f알파는 3입니다. 또는 x-알파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f알파가 답인 거야. 맞나요? 근데 얘는 뭐냐면 f알파가 0입니다 라는 말과 그 말을 보고 너희들은 fx를 x-알파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집니다 라는 말로 해석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나옵니다. 뭐냐면 fx라고 하는 녀석은 fx는 자 일어나세요. 자 뭐죠? x-알파를 인수로 갖습니다 라는 말로 해석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새로운 말이 등장했다 그렇지? 근데 결국에는 그냥 똑같은 말이에요. 얘를 보고 얘네 둘로 해석하던가 얘를 보고 이 둘로 해석하던가 얘를 보고 뭐 나머지 두 개로 해석을 해주세요 라는 거. 이 세 말들이 똑같은 말이구만 이라고 해석을 해달라는 거. 그게 인수정리의 포인트예요. 자 뭐냐면 f알파가 0이네. f알파가 0이네. 그러면 f라는 녀석은 fx라는 녀석은
아, x-알파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는구나. 그래서 F알파가 바로 뭐예요? 아까 위에서 F알파가 x-알파로 나눈 나머지인데 그 나머지가 0이에요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럼 나누면 나누어 떨어집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 하나 더, 너희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누구? 인수분해라고 하는 녀석이 뭐죠? 어떤 fx라는 녀석을 두 다항식 이상의 곱의 형태로 만들었을 때 이렇게 쪼개주는 게 인수분해라고 하죠. 왜 인수분해라고 이름을 부르죠? 이런 곱하기의 형태로 연결된 하나하나를 우리는 인수입니다, 인수입니다 라고 해주거든. 맞니? 자, 그래서 인수의 곱의 형태로 분해했어요 라고 해서 이름은 인수분해라고 하고, 지금 이 식과 이 식의 차이는 뭐죠? 하나도 없어요. 즉 x-알파와 qx라는 몫의 곱의 형태로 분해되었으니 이 녀석이 인수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세요.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나중에 이게 뭐예요? 곱의 형태로 뭐 했어? 인수분해 했네. 그럼 이거 다음 단원이 뭐야? 이름이 인수분해라는 단원이지. 그때 인수분해에서 너희들이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라는 게 등장할 거야. 아무튼 F알파가 0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fx는 x-알파를 인수로 갖습니다 라고 해석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자, 아까 내가 건너뛰었던 누구? 8번 문제잖아. 뭐 합시다? 다음 보기 중 이 녀석의 인수인 것을 찾으세요. 자, 지금 4차식을 인수분해 하라는 얘기 아니야. 인수분해 안 배웠어 너희들은. 그냥 너희들은 뭐 하면 돼? 인수로, 다시 x-알파를 인수로 갖는다. 그러면 f에다가 알파를 넣으면 0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준다면, 만약에 if 누구? 기억 x-1, 2 만약에 뭐라면 인수라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데요? 내가 나누려고 하는, 아니지 뭐래, 이 주어져 있는 이 식에다가 x에 얼마를 넣어준다면, 1을 넣어준다면 얼마입니다? 너 꿀 먹었어. 손가락으로 잡고. 얘를 fx라고 한다면 f에 얼마 넣어주면 1을 넣어주면 얼마입니다? 0이어야 하거든. 0인지를 너희들한테 확인해 볼래? 물어보는 거야. 자, 1 넣어봐. 얼마 나와요? 1 빼기 2 빼기 1 더하기 2 얼마요? 0이네. 인수라면 뭐? f1이 0이어야 한다. 근데 실제 f1을 구해봤더니 0이니까 뭐네? 따라서 x-1을 뭐하네? 인수로 갖는구만. 오케이? 이렇게 확인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억은 일단 참. 자, 그럼 니은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고 싶어. 저 주어져 있는 fx에다 뭐 넣어보면 돼? f-1이 0인지를 확인만 해주면 돼. 자, 니은 풀어보자. 뭐죠? f에 마이너스를 한번 넣어볼래? 넣어봤더니 1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2 뭐야? 0이 아니잖아. 얘는 아니야 하면 된다. 문제 알겠니? 알았지? 자, 그 다음 누구? 디귿 하나 풀어볼까? 자, 만약에 x-1을 인수로 갖는다면 주어져 있는 저 f에다가 뭐 하면 2를 넣어준다면 0이 되어야지. f1을 구해보자. 2를 넣어봤더니 16-2 곱하기 8 2 8 16.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플러스 2 뭐야? 0이네. 따라서 얘는 이렇게 인수로 갖는구만. 마지막에 누구? 리을 하나 풀어볼까? 만약에 얘를 인수로 가진다면 누구? f-2가 0이어야지.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넣어봐. 그랬더니 뭐가 나와? 16 플러스 16 플러스 2 플러스 2 0이 아니네. 따라서 얘는 인수가 아니야. 이렇게 풀면 된다. 뭔지 알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 딱 두 말만 기억하면 돼. 두 개가 같다라는 말만 기억하면 돼. 뭐가요? 인수로 갔습니다. 나누어 떨어집니다. 오케이? 거기가 포인트야. 자, 지금 이건 나중에 너희들이 언제 너희들을 괴롭히게 될까? 너희들로 치면 수학 2. 지금 현재 고등학생으로 치면 미적 1에서 겁나 괴롭혀요. 그리고 너네들로 치면 미적분 이과 갈 사람들, 지금으로 치면 미적분 2. 거기서도 또 괴롭힐 거예요. 그때 돼서 계속해서 내가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할 거야. 모든 선생님들이 다 얘기를 할 거야. 근데 그때 돼서 못 알아들으면 너희들은 못 풀어요. 자, 이걸 응용시킨 문제 하나 풀어보자. 뭐 있냐면 F1, F2, F3은 0입니다. fx는
뭔데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얼마입니다? 1인 3차식이에요. 이것만 딱 주어져 있고 뭔가를 찾아보래. 뭘 찾아보래? f의 4는 얼마니? 물어봤어. 이게 실제 문제야. 자, 어떻게 풀면 될까? 자, f4를 구하래. fx라는 다항식을 알아야 4를 대입한다, 그치? 맞죠? 자, 그럼 다항식 누구? 3차식 fx를 찾아와야 돼. 뭐 하나만 보고, 얘 하나만 보고. 그럼 3차식을 찾아야 돼. fx가 뭔데요? 자, 여기서 바로 답이 나오지. f1이 0이니까 x-1을 인수로 가져야 되고, f2가 0이니까 x-1을 인수로 가져야 되고, f3도 0이니까 x-3을 인수로 갔는데 3차식이니까 더 이상의 인수는 없으며 최고차의 개수는 1이니까 앞에 1만 곱해주면 끝나요. 따라서 f4는 답이 얼마죠?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답은 6이에요. 이렇게 푸는 거야. 문제 알겠어? 문제 알겠어? 여기에서 그런 것들이 쓰인다. f1은 0, f2도 0, f3은 0. 그런 데서 인수. 오케이? 오케이? 알았지?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요거 정말 중요하고 이게 나중에 실제 몇 학년 문제일까? 여기서 만약에 요거 미분 하나만 짠 표현해주면 이게 고2짜리 학교 시험 문제야. 여기서 프라임 하나만 짠 하고 더 붙이면 고3짜리 시험 문제야. 알았지? 요거를 너네들이 해석하면 돼. 해석을 못해서 애들이 틀려. 알았어요? 알겠지? 몰라. 알아? 알겠어요? 뭔지 알겠죠? 인수정리가 뭔지. 자, 이 세 말이 같습니다라는 걸로 자꾸 해석을 해달라는 얘기고. 그러면 누구? 자, 너희들 56페이지에 있는 9번 문제 봐봐. x에 대한 다항식이 x 플러스를 인수로 가져요. 상수 a를 구하세요. 자, 어떻게 하면 되죠? x 플러스를 인수로 가지니까 저 주어져 있는 다항식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으면 얼마입니다? 인수로 가지는데 그러면 뭘 자꾸 나누어진대. 이 주어져 있는 이 다항식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얼마 나와야 돼? 그렇지. 그거예요. 왜 마이너스 1을 넣었어? 얘가 0대로 가는 x. 그 말이잖아. 얘를 어떻게 해석하면 x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집니다 라고 해석하면 된다고 했잖아. 맞죠? 이해한 건데 지금 대답하기 귀찮아서 안 하는 거지? 맞지? 그런 거죠? 자, 이 녀석이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진다라고 하면 얘가 x 플러스 1의 곱의 형태예요 라고 해석을 하던가 또는 x 플러스 1로 나누면 뭐합니다? 나누어 떨어집니다. 또는 나머지가 0입니다. 나머지가 0이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5 마이너스 a인데 그게 0이에요 라고 풀면 된다. 따라서 a는 얼마? 2 하면 끝난다. 문제 알겠지? 이게 나머지 정리 또는 인수 정리 파트예요. 알겠죠? 오늘 테스트에 분명히 이런 형식의 표현들이 너희들한테 제공이 될 거야. 그걸 보고 어떻게 해석할지를 너희들이 고민을 해봐요. 알았죠? 알았죠? 자, 그러면 저 뒤로 다시 돌아가고 필수 예제 9번. 자, 이거는 따로 설명 안 해도 될 거예요. 뭐예요?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1을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대.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나머지가 0이네. 그러니까 저 fx 나누어지는 녀석에다가 누구를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0 돼요. 맞죠? 거기서 ab에 대한 식 하나 찾지? 맞지? 자, 그 다음에 x-1로 나눠도 나누어 떨어진대요. 그 말은 나머지가 얼마예요? 0이에요. 그러면 저 나누어지는 녀석인 fx에다가 얘가 0대로 하는 x 2를 넣어주면 0 돼요. 넣어주면 0 돼요. f2를 구해주면 3 곱하기 8 플러스 4a 플러스 2b 플러스 6은 0이에요. 아까 위에서 f-1도 안 쓸게. 따다다다 뭔가가 0이에요. 그러면 ab에 대한 식이 두 개 나왔으니 두 개 연립하면 ab 찾을 수 있어요.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 다음 누구? 필수예제 10번 2차식으로 나누는데 자 2차식으로 나누네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푸는 거야 안 푸는 거야? 바로 쓰는 거야 안 쓰는 거야? 아니야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나 시계 보지 말고 알았어 잘 끌릴게 알았지? 자 2차식으로 나눴어 뭐부터 시작? 나눗셈의 관계식에서부터 시작 알았지? 알았지? 오케이? 그렇지 자 그리고 누구? 필수예제 11번 요거는 너희들이 직접 한번 해봐요 조립제법 쓰는 이유가 뭐야? 몫을 구할 때 나머지 정리는 뭐야? 나머지만 구할 때 그럼 지금 조립제법을 만약에 써야 되는 이유는 뭐야? 몫을 뭔가를 구하려나 봐 또는 그냥 시키니까 말고 별다른 이유 없을 거야 몫이 필요하다면 조립제법 몫이 필요 없으면 나머지 정리 또는 인수정리 알았어요? 요거는 너희들한테 직접 풀려고 할게 자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제일 어려운 거 하나 남았어요 누구? 발전이지 아까 건너뛴 거 7번 얘가 왜 어려운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줄게 자 첫 번째 문제는 fx가 주어져 있어요 자 어떻게? 얘를 조금 바꿔보자 만약에 3 요렇게 주어져 있다 쳐봐 그러면 얘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뭔데? x-1 곱하기 x-3 곱하기 몫은 몰라 나머지는 4x 플러스 1 두 번째 x 플러스 2로 나누는데 그럼 뭐죠? 1차식으로 나눴으니 f에다가 제가 0되도록 하는 x 2를 넣어주면 나머지 얼마? 2가 나와 라고 해석하면 끝나 자 구하라고 하는 게 뭐예요? fx를 얘로 나누래요 구하려고 하는 녀석은 fx가 자 뭐죠? 얘도 바꿀게 x-3이 곱해져 있었다 시작 그러면 x-1 곱하기 x-2 곱하기 x-3이야 자 몫은 관심 있어요 없어요? 몰라 무관심 Q'이라고 쓸게요 나머지를 구하세요 3차식으로 나누었으니 ax제곱 bx 플러스 c 2차식으로 썼습니다 미지수 몇 개예요? 3개죠 미지수 3개 풀려면 식 몇 개 필요해요? 3개 필요해요 자 식 하나 여기 식 두 번째 f1은 4 여기 식 세 번째 f3은 10 식 3개 나왔어 대입하면 연립하면 되겠다 그쵸? 그게 끝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쉬워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발생했어? 제곱이야 자 처음 주어져 있는 저 fx가 어떻게 주어져 있다? 인수분해가 되긴 됐는데 어떻게 되었지? x-1의 제곱이에요 몫은 몰라 qx로 써 나머지가 3x 플러스 1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녀석은 오케이 1차식으로 나눈 거니까 방금 푼 거랑 똑같이 f1은 2라고 써보지 자 세 번째 누구? 구하라고 하는 놈 fx가 뭔데? x-1의 제곱 곱하기 x-2의 q'x 그때 뭐 하세요? 나머지를 구하래요 3차식으로 나눴으니 나머지는 분명히 2차식 똑같이 미지수 몇 개? 3개 그럼 식이 몇 개 필요해? 3개가 필요한데 첫 번째 녀석을 아하 여기다 1 넣어볼까? f1은 얼마예요? 4예요 하는 순간 더 이상 식을 쓸 게 없어 식은 2개 미지수 3개 이 문제 못 풀어 알았어? 자 2개의 문제의 차이 알겠어? 내가 저쪽에 제공한 거는 어때? 인수분해가 되었으면 분명히 그놈을 가지고 얘랑 다른 식 2개를 더 찾아올 수 있어서 식이 총 3개가 나오도록 하는 건데 얘는 인수분해가 됐지만 완전 제곱식이라서 식이 하나밖에 안 나와. 그러면 식의 개수가 미지수보다 적어서 못 푸는 문제가 되는 거야. 뭔지 알겠어요? 두 개의 차이. 오케이? 자, 요거는 다음 시간에 시간이 없다. 아무튼 혹시나 얘가 인수분해 돼 있다면 이렇게 풀면 돼. 알았지? 내가 테스트 아마 이 문제 냈을 텐데 내가 번호 얘기해 줄게 이따가. 그 문제 너희들 그냥 그냥 이런 문제구만 눈으로만 확인해놓고 그냥 틀려. 다음 시간에 풀어줄게. 알았지? 오케이? 일단 쌤한테 얘기해 놓을게. 자, 그러면 아무튼 숙제는 그러면 몇 번까지? 발전 예제 다 했죠. 필수 예제 다 했죠. 그래서 숙제는 일단 67페이지까지예요. 근데 거기서 분명히 못 푸는 문제 하나 있어. 알았어? 그 못 푸는 문제는 지금 내가 안 푼 발전 예제 7번. 저 녀석에 관련된 거는 내가 다음 시간에 쭉 다 설명을 해줄게. 알았지? 그리고 다음 시간에 숙제풀이 하고 그렇게 해서 뭐 인수분해 하러 슬슬 넘어갑시다.
중학교 과정 정도에서의 나머지 인수분해 정도까지만 이렇게 조금 속도 조절해서 천천히 나올 테니까 아무튼 테스트 잘 보고요. 이따 봐요.